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아이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소서에도 MBTI 쓰는 거 아세요? 그리고 가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는 꽃 MBTI나 연애 MBTI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TV에서도 MBTI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자신의 MBTI 유형을 명함처럼 교환하기도 한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 MBTI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MBTI라는 녀석을 우리는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들이 하니까? 그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주제, 바로 MBTI입니다. MBTI는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1944년에 개발한 성격 검사입니다. 다들 프로이트 아시죠? 그 제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리 유형론이라는 이론을 만드셨어요. 어쨌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할 때 감각, 직관, 감정, 사고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도 더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선호를 측정하는 심리검사, 즉 MBTI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6가지 성격 유형이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오케이, MBTI 뭔지 알았어. 그런데 왜 유행하는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인간은 심리검사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자소서든 뭐든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MBTI를 보면 자신의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결과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유형의 결과를 보면서 내가 알고 싶은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왠지 이해가 되기도 하죠. 때문에 이러한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MBTI가 유행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인은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학자 진멜이라는 분이 동조 심리와 차별화 심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능이 곧 유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안도감, 즉 동조 심리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유행을 따르면서 아직 따르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만족감, 즉 차별화 심리가 유행을 따르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그런 것 같나요? 저는 2020년만 해도 한국에서 유행이었던 달고나 커피, 아무 노래 챌린지, 깡, 관장밈, 어몽어스, 가짜 사나이 등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유행을 따르게 되는 게 우리의 동조 심리와 차별화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MBTI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적 이유로 우리는 MBTI를 하게 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MBTI를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MBTI를 하게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감염시키게 되는 거죠. 이를 심리사회적 전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때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MBTI를 통해 재미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 MBTI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와 친한 사람일수록 더 전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감정을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모방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유행을 따르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MBTI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게 뭘까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나 그 친구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알길래 안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MBTI를 통해 그 친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성격 심리학자 댄 맥애덤스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기질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MBTI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 또는 타인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마지막으로 인식형인지 판단형인지 말이죠. 이를 조합해 16가지 성격 유형 중 내가 특히 선호하는 기질적 특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적 적응인데요. 쉽게 말해 계속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치나 동기, 목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MBTI를 통해 알기가 힘든 영역이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맥락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영역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앞에 두 영역과는 달리 한 사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격, 같은 가치나 목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일하게 만들어주죠. 때문에 이 영역은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 또한 MBTI로도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MBTI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MBTI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MBTI 틀에 갇혀서 나는 ISTJ니까 이런 사람이야, 너는 ENFP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구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을 같이 알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4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MBTI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다. MBTI 틀에서 자신 또는 타인을 가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자 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나 또는 온전한 타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MBTI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열광하게 되는지, 그리고 MBTI 이외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MBTI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대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가 계속 검증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심리학 학계에서는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 MBTI 있잖아요. 그거 짝퉁입니다. 무자격 영국 회사에서 MBTI를 도용해 만든 건데 제대로 검증도 안 되었고 결과도 특정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 검사를 하고 싶다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제대로 된 해석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MBTI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대학생이나 성인이라면 대학교 내 상담센터나 일반 상담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성격 검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빅5 성격 검사를 말해요. 개인적으로 성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MBTI보다는 빅5 성격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로 생각을 서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